정당의 정강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그리고 일자리나 고용정책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서 각 정당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펼쳐주실 여야 7당의 정책 전문가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일자리, 고용정책 등 경제 현안입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을 토론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각 당에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각 당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미북 회담 관련되는 거 보면서 참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죠. 4.27 판문점 선언,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체제의 똑같은 수법으로 국제사회의 기만 전술로 위장평화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미국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확실하게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기만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된다는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인식을 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 균열되고 있는 한미동맹을 다 강화해서 현실적인 대북 제재를 다 강화해서 그들이 정말로 핵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중재자 역할이니 촉진자 역할이니 이런 어설픈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의 가장 큰 당사자이면서도 주변인으로 전략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번 회담은 큰 실패요. 우리 정부가 대화만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엄정한 평가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우 사무총장 답변 들어봤고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정당이 적과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반도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북측의 제 정당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민족의 미래, 한반도 평화 번영과 이 비핵화 통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각 정당에서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당장 이상적인 논리보다는 발등의 현실주의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불을 꺼야 되는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속이고 북한 핵을 더 개발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중 협상을 가서 결국에는 미북 평화협정을 맺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화시켜가지고 대남전설 전략을 지금도 가동하고 있는데 이런 정권하고 무슨 정당 연석을 하느니 평화회담을 하는 이런 건 아직 시기상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 국민들도 냉정하게 일단은 북한이 약속한 거를 지키는 최소한 1992년 남북한 비핵화 선언 그 문구라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북한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그동안에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왔는지 이 부분을 냉철하게 봐야 된다. 지금은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잠시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과 미사일 실험만 중단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정보당국에 의해서 뒤에서 계속 물질 추출하고
핵무기 개발하는 과정 전혀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네, 박태우 사무총장 먼저 지금 발언하시고 다음에 발언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의석수를 많이 가진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런 인식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좀 더 솔직해야 돼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변했어요? 말한 것처럼 약속 지켰습니까? 불과 2달 전에 약속한 것도 안 지켰잖아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왜 냉정하게 평가를 안 합니까? 예? 이거 큰일 났어요.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두 당에서 좀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가 전환이 됩니까? 북한 독재 정권 그대로 놓고 핵 포기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합시다. 체제 전환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끝나든지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대북 제재에 올인해서 정말로 생존이 분간할 정도로 테이블로 나오게 하든지 이것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겉도는 말씀들 하시니까 지금 국제정치에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평화를 지키는 구도라는 것이 한미동맹 체제에 기반한 강력한 국방력입니다. 자꾸 무슨 북한하고 협정을 맺고 평화선언이니 뭐 이런 걸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에서 증명된 것은 북한이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되는데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 미국의 하원의장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초점을 분명히 하고 로버트 갈로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현재 수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만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좀 더 명확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지렛대 역할이 아니고 북한 문제에서 당사자로서 역할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언하시죠. 강경 일본도가 아닙니다. 원칙과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뢰성을 지금 못 얻고 있는 북한 정권을 설득하려고 거기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날 보니까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이 종창리 발사장을 서둘러 재건하고 있다. 또 7일 날 미국의 38로스에서 똑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국제사회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뢰성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이 없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국제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정권이 지금이라도 더욱더 현실적인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하여튼 먹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신뢰성을 갖고 국제 무대에 나와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